안녕하세요. 이나은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의 미래를 출력하는 3D 프린터. 그 개발을 위한 길잡이로 김성권 강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강사님, 오늘 저희가 이번 시간에 다뤄야 할 내용 어떤 것인가요? 네, 이번 시간에는 시장에 출시된 3D 프린터 기술 방식을 이해하고 기술 동향을 이해하여 기술 자료 수집 및 비교 검토 보고서를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네, 그럼 강사님, 어떤 내용부터 시작할까요? 먼저 3D 프린터라고 부르는 적층 제조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이해하고 다음 내용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D 프린터란 플라스틱, 금속, 분말, 액체 등 특정 소재를 이용하여 분사 및 적층하여 3차원 형태의 형상물을 출력하는 프린터로 보통 적층 제조라고도 부르지요. 네, 그렇군요. 사실 3D 프린터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정확히 어떤 장점이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한계점이나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시제품의 제작 비용을 절약할 수 있고요. 다품종 소량 생산을 취향에 맞춰 제작을 하며 복잡한 형상 제작 시에도 비용이 기존 절삭 가공에 비하여 저렴하죠. 또한 제조 공정 단순화로 인해 인건비와 조립 비용 및 시간까지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럼에도 분명 단점이나 한계점도 존재하죠. 조형 속도가 일단 매우 느리고 규모가 큰 물체는 프린팅의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적층 방식 제조로 조형물 강도가 약하기도 하고 전문 인력 부족인 점과 소재 공정에 대한 규격 등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3D 프린터 재료가 다양한 만큼 또 제작되는 방식이나 종류가 다양할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잘 보셨습니다. 분사 방식과 소재 종류에 따라서 3D 프린터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기술 방식을 7가지 정도로 정리하여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재료 압출 방식이 있고 수조 광경화 방식, 그리고 접착제 분사 방식, 네 번째로는 재료 분사, 방향성 에너지 침착과 분말 용접, 그리고 마지막으로 판재 적층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료 압출 방식은 어떤 방식을 말하는 건가요? 네, 재료 압출 방식은 재료를 노즐을 통해서 압출 후 노즐 출구의 단면 형상과 유사하게 형상을 유지할 수 있는 재료에는 대부분 적용이 가능하죠. 압출 노즐에서 토출되는 재료는 압출 헤드와 성형판 사이의 상대 운동에 의해서 각 단면 형상이 만들어지며 이를 모든 층에 대해서 반복 적층하여 3차원 형상이 성형됩니다. 네, 굉장히 또 신기하네요. 저렇게 해서 제품 성형이 되어 3차원 형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지요? 네, 그렇죠. 재료 압출 방식에는 FDM 방식이라고 해서 미국 스트라타시스사의 공동 창업자인 스캇 크램프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플라스틱 소재로 필라멘트 타입의 재료를 용융, 압출 헤드를 통하여 적층시키는 방식으로서 XY축으로 이동하고 플레이트는 Z축으로 이동하면서 제품을 적층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기술로 필라멘트 형태로 만들기 때문에 재료비가 저렴한 장점이 있고 중대형 제품도 쉽게 제작이 가능하죠. 사용 재료에 따라서 높은 강도와 내열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습성이 뛰어난 제품 제작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출력물 표면이 거칠며 정밀도가 낮긴 해요. 네, 그렇군요. 그럼 두 번째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두 번째 방식은 수조 광경화 방식인데요. 용기 안에 담긴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에 적절한 파장을 갖는 빛을 주사하여 선택적으로 경화시키는 방식이지요. 특정 파장의 빛에 의해서 광경화성 수지를 단면 형상으로 경화시켜 층을 형성하고 이를 반복하여
3차원 형상을 성형합니다. 광학적으로 해상도 및 정밀도가 매우 높은 광 패턴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다른 3차원 프린팅 방식에 비해 정밀도가 비교적 우수한 편입니다. 대표적인 방식으로는 SLA, DLP 방식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앞에 재료 압출 방식과는 또 다른 방식이네요. 그런데 SLA와 DLP는 무엇인가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방식이 궁금합니다. 네, 점경화 방식의 대표적인 기술이 바로 SLA 기술이고요. 자외선에 노출되면 경화가 일어나는 광경화성 수지 표면에 자외선 레이저를 주사하여 층을 형성하고 이를 반복하여 적층함으로써 3차원 모델을 만들고 다른 3차원 프린팅 방식에 비해 정밀도가 매우 우수하며 치수 정밀도 또한 뛰어납니다. 그럼 DLP는 어떤 기술 방식인가요? 예, DLP는 마스크 투영 경화 방식이라고도 하는데요.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에 빔 프로젝터를 이용하여 수지를 경화시켜 적층하는 방식인데 보통 높은 정밀도를 필요로 하는 모델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 DLP의 장점은 정밀도 표면 조도가 매우 우수하고 빔 프로젝터로 빛을 쏴서 조형하기에 면 단위로 조형되기 때문에 작업 속도가 일정하여 조형 속도가 빠르지만 반면에 기기값과 원료값이 비싸답니다. 또한 DLP 전용 수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원료 선택이 제한적이며 조형물의 사이즈가 작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강사님, 세 번째 방식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세 번째로는 접착제 분사 방식의 기술인데요. 이는 1990년대 초반에 미국 MIT에서 개발된 기술로서 베드 위에 놓인 분말을 이용하는 것은 분말 용접 기술과 매우 유사한 편입니다. 하지만 분말 용접 기술에서는 분말을 결합하여 단면을 만들기 위해서 레이저 등의 열 에너지를 사용하여 분말을 소결시키거나 녹이는 반면에 접착제 분사에서는 접착제를 분말에 선택적으로 분사하여 분말들을 결합시켜 단면을 성형하고 이를 반복하여 상차원 형상을 만드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별도의 서포트 구조물이 필요하지 않고 한 번에 다수의 제품을 동시에 성형 가능한 특징도 있고 움직이는 형상 또한 손쉽게 제작 가능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기술 방식이 많네요. 네 번째 재료 분사 방식은 어떤 거죠? 재료 분사 방식은 광경화성 수지나 왁스 등의 재료를 미세한 방울로 만들고 이를 선택적으로 도포하는 기술인데요. 잉크젯 프린팅 기술과 광경화성 수지 기술이 결합된 것으로서 매우 높은 해상도를 가진 3차원 형상의 제작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럼 재료 분사 방식의 성형 공정은 또 어떻게 되나요? 네, 이 경우에 재료는 일반적으로 짧은 파장의 자외선에 경화되는 광경화성 수지가 사용되고요. 재료 분사 방식은 잉크젯 프린터와 유사한 형태의 수백 개의 노즐을 통해 분사되는 액체 상태의 광경화성 수지가 단면 형상으로 도포되고 이를 바로 자외선 램프로 동시에 경화시키며 형상을 제작하게 됩니다. 열에 의해 녹는 왁스 재료나 물에 풀어지는 재료를 서포트로 사용하기 때문에 서포트 제거가 쉬우며 복잡한 내부 형상을 갖는 제품에 제작이 가능하다는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작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용이 쉽고 정밀도가 매우 높은 편이기도 하고 제작 시간도 매우 빠른 편입니다. 대부분의 재료 분사 방식 시스템은 동작이 조용해서 매우 깨끗한 환경에서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방향성 에너지 침착도 설명 이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술 방식 중 하나인 건가요? 용어가 저는 굉장히 생소하네요. 네, 방향성 에너지 침착이란 레이저, 전자빔 또는 플라즈마, 아크 등의 열 에너지를 국부적으로 가해서 재료를 녹여 침착시키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폴리머, 세라믹,
금속 매트릭스 복합물 등 다양한 재료에 적용이 가능하지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는 금속 분말입니다. 금속 분말을 이용한다고 해서 종종 금속 침착 방식이라 불리기도 합니다. 네, 이제 두 가지 기술 방식만 살펴보면 되네요. 여섯 번째는 어떤 기술인가요? 네, 분말 융접이라고 합니다. 용어가 생소하실 텐데요. 분말 융접이란 열 에너지를 평평하게 놓인 분말 위에 선택적으로 가해서 용융시켜 접합하는 것으로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텍사스 앳 오스틴에서 개발된 선택적 레이저 소결 SLS 기술이 최초로 상용화된 분말 융접 기술입니다. 네, 여러 가지 기술 방식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일곱 번째 기술 방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술 방식은 또 어떤 것인가요? 네, 판재 적층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는 얇은 판 형태의 재료를 단면 형상으로 자른 후 이를 서로 층층이 붙여서 형상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판재 적층 기술은 판재 재료와 이를 잘라내는 방식 및 잘라낸 판재들을 서로 부착하는 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판재 적층 기술이 최초로 적용된 것은 1991년 미국 헬리시스사에 의해서 개발된 라미네이티드 오브젝트 매뉴팩처링이라는 기술이고, 판재 적층 기술은 다른 3D 프린팅 기술들에 비해서 제품의 제작 속도가 매우 빠르다는 특징 및 장점을 가지고 있죠. 또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재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3차원 형상의 제작이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화학 반응을 수반하지 않은 공정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용이하게 대형 제품의 제작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단점은 없을까요? 물론 단점과 한계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판재 적층 기술이 적용되어 만들어진 제품은 형상 정밀도가 다른 3D 프린팅 기술로 제작된 제품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사용 가능한 재료도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주로 시제품 제작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판재 적층에 사용 가능한 재료가 지금 한정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판재 적층은 사용 재료에 따라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는 종이 재료이고 다음은 플라스틱 재료, 그리고 금속 또는 세라믹 재료로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종이 재료부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트 라미네이션 공정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종이를 이전 층 위에 먼저 접착하고 그 후에 단면 형상을 잘라내는 방식입니다. LOM 기술에서 사용되었으며 현재 접착제 부착 방식을 채택하는 판재 적층 기술은 대부분 이 방식을 이용하고 있지요. 뒷면에 접착제가 코팅되어 있는 종이 재료가 롤 형태로 공급이 됩니다. 종이를 단면 형상으로 자르고 이것을 이전 층의 단면 형상 위에 접착하는 방식은 복잡한 내부 형상을 갖는 제품의 제작에 적합하지만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많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종이를 재료로 하는 판재 적층 기술은 상대적으로 재료의 가격이 낮기 때문에 유지 비용이 저렴하고 한 단면을 한 번에 만들 수 있으므로 제작 속도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종이로 제작된 제품은 수분 흡수나 마모를 방지하기 위해서 코팅이 필수적이고 종이 자체의 두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종이가 쌓이는 높이 방향의 수치 정밀도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그럼 플라스틱 재료는 어떤가요? 네, 플라스틱 재료 기술의 경우에는 성형된 형상 주위의 재료는 추후 연속적인 나선 형태로 제거될 수 있도록 맨 위의 층에서부터 연결되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맨 위의 층을 벗겨내면 성형된 형상 주위의 재료들이 모두 손쉽게 제거가 되죠. 다른 판재 적층 기술과 마찬가지로 PSL 기술도 별도의
서포트가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고 열 경화성 수지로 된 판재를 재료로 사용하므로 경제적인 운용이 가능하며 제작 속도도 빠릅니다. 하지만 내부에 빈 공간이 있는 형상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층 높이는 공급되는 판재의 높이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재료는 금속 또는 세라믹 재료네요. 그렇죠. 금속 또는 세라믹 재료의 경우에는 캠램사는 LOM 기술과 유사하지만 재료를 단면 형상으로 자르고 이것을 이전 층의 단면 형상 위에 접착하는 방식의 판재 적층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쌓아 올려져 조립되는 각 단면은 모두 동일한 재료가 아니어도 되기 때문에 필요시 특정 단면에는 다른 재료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네, 강사님. 이렇게 해서 시장에 출시된 3D 프린터에 적용되어진 여러 가지 기술 방식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실습 현장에서는 여러 기술 방식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현재 시장에 출시된 3D 프린터에 적용된 기술을 이론으로 이해했다면 기술 방식을 직접 보면서 파악해 보기로 해요. 네, 강사님. 어떤 순서로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먼저 순서를 정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인터넷 및 관련 서적을 이용해서 시장에 출시된 기술 방식을 조사해 보려고 해요. 둘째는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표로 작성하는 것입니다. 조금 순서가 명확해졌나요? 네, 강사님. 자, 어때요? 이렇게 표를 분류해 보았어요. 강사님, 저도 혼자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출시된 기술들을 찾아보고 정리하여 표로 만들어보는 동욱 학생. 강사님의 정리하신 내용을 보니 제조사, 제품명, 기술 방식, 그리고 사진과 출처가 정리되어 있네요. 이렇게 보기 좋게 정리표를 이용하면 기술 방식에 대해 파악이 더욱 용이하겠죠? 강사님 덕분에 더욱 자신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게요.